이 영상에서는 재계함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학생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차근차근 한번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재계함수 전에 함수 내 선언된 변수의 범위는 지난 함수 시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재계함수의 그 도입 부분도 넘어가고 재계함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재계함수도 결국 함수예요. 함수의 한 종류인데 우리가 def로 시작하는 함수의 선언 있죠. 선언부가 끝나기 전에 자신을 다시 부르는 것. 예를 들어서 여기 A 함수는 재계함수인데요. 여기에 지금 선언부가 있고 호출부가 있어요. 여기서 선언부에서 an이라고 해서 매개변 함수의 이름은 a고 매개변수는 n이에요. 그런데 함수의 선언부가 끝나기 전에 여기에서 a n-1을 또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매개변수만 바뀐 채로 자기 자신 함수를 또다시 호출한 거예요. 이게 바로 재계함수입니다. 그래서 실행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a10을 실행했을 때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a라는 함수는 매개변수를 인용받은 n을 출력하고 an-1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매개변수를 n-1로 바꿔서.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10을 실행하게 되면은 a10은 프린트 10을 하고 a9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a9도 9를 출력하고 8을 실행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 쭉 되는데 문제가 생기죠. 프로그램이 끝나질 않아요. 함수를 부르면 종료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종료되면서 다른 하나를 계속 부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한히 반복된다는 게 바로 이 말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시면은 계속되다가 파이썬이 그냥 종료를 해버려요. 자체적으로 강제로 종료를 해버리고요. 재계함수에서 그래서 무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장치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넣어줘야 되느냐? 종료 조건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본 코드와 차이점은 여기에 종료 조건 두 줄이 추가가 됐어요. 조건문이니까 if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의 종료 조건은 우리가 매개변수로 받은 n 값이 0보다 작을 때 리턴한다. 제가 리턴을 치환의 개념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부른 함수를 치환해 줘야 되는데 치환의 값이 없을 때, 결과 값이 없을 때는 그냥 함수를 종료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10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 A10은 이제 프린트 10 한 다음에 A9로 치환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와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A의 0을 실행했을 때 프린트 0하고 A-1을 이제 실행할 거예요. 그런데 조건에 걸리게 되죠. 매개변수가 -1일 경우에는 이 if문의 조건에 걸리게 돼서 return 하게 돼서 함수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이 출력되지 않고 0까지만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재계함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보도록 할게요. 종료 조건이 여기 있네요. 종료 조건 먼저 넣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받은 매개함수가 0일 경우에는 그 해당 함수 얘를 1로 치환해라, 리턴해라 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아닐 경우에는 아래로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요 값으로 좀 치환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3은 n이 0이 아니기 때문에 3이기 때문에 아래 걸로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A3이라는 값은 A2 곱하기 2라는 값으로 치환이 되라 라고 지금 이렇게 함수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생각해 보고 뒤에 있는 화면을 볼게요. 여기를 이해하셔야 재계함수의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그래서 A3을 실행했을 때 이 A3은 A2 곱하기 2라는 값으로 치환이 되겠죠. 그래서 A2를 또 실행을 합니다. A2 값을 A2를 우리가 불렀으니까 그러면 얘를 실행했을 때는 A2는 이 값으로 치환이 될 거예요. A1 곱하기. 그래서 A1 또 실행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A0를 실행할 땐 얘기가 다릅니다. A0를 실행할 때는 앞서서 매개함수가 0이 돼요. 그러면 여기 조건에 걸리게 됩니다. 걸리게 돼서 return 1, 즉 A0의 값은 1로 치환, 즉 A0의 값이 1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A0의 값을 알면 A1의 값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A0의 값이 1이니까 1에다가 2를 곱한 A1의 값이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알았으니까 A2의 값도 당연히 아는 거고 A3의 값도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실행 순서는 3, 2, 1, 0 순으로 됐는데 이제 함수가 끝나는 시간, 즉 우리가 내 값을 아는 시간 함수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A0가 1이다, A1이 2다라는 걸 알았을 때가 함수가 끝나는 시간이니까 거꾸로 올라가네요. 그래서 오른쪽 말이 그 말이에요. 함수 시작 시간은 이제 A3, A2, A1, A0인데 함수가 끝나는 시간은 거꾸로 A0, A1, A2, A3 순서다라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리턴을 치환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일종의 수학 문제 푸는 식이라고 보면 돼요. A3는 A2 곱하기 인데 얘는 A1 곱하기 2에 곱하기 2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계함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점화식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어떻게 실행되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고 이걸 이해하셨다면 재계함수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을 봤는데도 재계함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험은 봐야 되잖아요. 그니까 요거라도 외워가세요. 요거 방법으로 제가 실습 1, 2, 3번까지 풀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1, 2, 3번처럼 이제 수학적으로 점화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재계함수들은 다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4번 같이 재계함수의 특성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는 이 공식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른 방법으로 풀 거예요. 어쨌든 정 모르겠으면 이거라도 외우시고 제가 뒤에서 문제 어떻게 푸는지 공식을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계함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